네, 오늘은 2차 부등식의 이제 기본 풀이를 저번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2차 부등식의 특수한 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도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이쪽 부분일 거예요. 2차 부등식이 특수한 해를 갖지 않는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범위로 x 값의 범위가 이제 해로 나오게 되는 걸 뜻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크게 세 종류를 배웠었죠. 일단은 어떤 것들을 했었냐? 첫 번째로는 x제곱이 a보다 작다 또는 크냐. 자, 물론 이제 등호에는 항상 네 가지가 있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건데 편의상 두 종류만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x제곱이 x제곱 더하기 뭐 ax. 자, 여기 최고차항 계수도 그냥 여기도 ax제곱이 b보다 뭐 크다 작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ax제곱 더하기 bx가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의 항이 전부 다 있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 했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어떤 범위로 이제 x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범위로 나오지 않고 해가 무수히 많거나 모든 실수가 되거나 또는 뭐 해가 없거나 또는 해가 한 점이 가능하거나 x 값이 한 개만 가능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특수한 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특수한 해가 이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이차 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모양에 대해서 제가 이 함수를 fx라고 하거나 또는 뭐 이제 fx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이 fx가 0보다 크다 라는 이제 2차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2차 부등식의 해는 자, 이 x값 0보다 커지는 함수값이 0보다 커지는, 한마디로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다 모은 건데 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 함수값은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무조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자면 모든 실수가 전부 다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다. 또는 뭐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부등식이 성립하는 x가 해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등장했을 때, 자, 이러한 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함수가 완벽하게 딱 주어졌을 때, 그거의 해가 이제 무수히 많다라고 이렇게 뭐 판단하는 상황보다는 어떤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냐면요. 그냥 이제 함수 그래프를 주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fx의 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2차 함수가 해가, 자, 요거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a, b, c의 조건은 뭘까?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일단 a 값의 부호와 관련이 있겠고요. 모양이 이거냐 결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판별식과 관련이 있다. 일단 크게 이 두 가지 틀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또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쪽에서 이제 뭐 부등식이 특정한 범위에서 뭐 성립하는 그런 이제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막 축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함수값도 고려를 해야 되고 상황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건 이제 일단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특수한 해를 가질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케이스가 있냐? 특수한 해는 이런 게 있어요. 자, 해가 모든 실수가 있다. 해가 모든 실수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없다. 해가 뭐 한 개다. 오직 한 개다. 해가 존재한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특수한 x, 알파, x, 베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이런 류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될 조건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해가 한 개만 있을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어떻다 라는 이제 부등식의 이거의 해가 한 개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 네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조금 위쪽에다가 옮기고 여기에 부등식 네 가지를 다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자, 해가 한 개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x축의 그래프가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식을 fx라고 하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같은 부분은 딱 한 점만 가능하니까 이 값 알파가 이 2차 부등식의 유일한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알파다 이렇게 한계가 나온 경우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접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 말이 한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에서도 부등호가 이렇게 등호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작다라고 한다면 근이 아예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고 사실상 이놈들만 나오는데, 자 0보다 같거나 크다가 해가 한계가 되려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한계가 되려면 방금 그린 이 그림이 예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은 없고 같은 부분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조건은 애초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다.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고 판별식 0이어야 접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A가 0보다 크고 양수고 그리고 판별식 0이다.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 케이스에서 요 두 번째 요 반대 부등호에서는 당연히 모양상으로 0보다 큰 부분은 없고 딱 같은 부분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하는 상황이 가능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최고치 한계수가 0보다 작아야겠고 역시나 판별식은 0이 된다. 이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니까 케이스가 나오지 않게 될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렇게 되도록 이거의 해가 이게 0보다 같거나 크다 해가 한계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는 이제 그냥 생으로 ABC라고 주진 않고 ABC 자리에 이렇게 문자를 K 정도 한 문자에 대해서 나타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식을 쓰는 것 자체가 그 K에 대한 어떤 범위를 구하는 문항이 되는 거니까 이제 K 값을 구해라 또는 K의 범위를 구하라, 그런 식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해가 모든 실수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네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조건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조건, 이 부등식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은 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한다는 걸 뜻하죠. 함수값이 양수라는 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서 2차 함수가 x축의 위에 있다. x축의 위에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항상 함수값이 양수라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상으로 함수값이 양수고 음수고를 나누는 기준은 x축의 위냐 아래냐가 해당되겠죠. 딱 함수값이 0인 게 x축과 만나는 이제 절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므로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생길 그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자 a부터 쓸까요? 자, a 값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함수가 x축 위에 떠 있다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이것도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x축가 만나지 않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바로 조건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이해했다면 이 세 번째 케이스부터 하자면,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서 뭐만 바뀌면 될까요? 여기 등호가 포함돼도 되는 거예요. 왜? 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함수값이 0이 되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되냐? 자, 이렇게 닿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거는 동일한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이 부분 이해했다면 이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번째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0보다 작겠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며, 여기서는 닿아도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이것들이 바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차 함수에 해가 없을 조건이요. 이거는 사실 방금 2번에서 했던 거에 완전히 반대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상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해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 없다. 함수값이 양수인 상황이 없다. 그럼 반대로 이거의 반대 상황이만 가능해야 된다. 그러므로 0보다 큰 거의 반대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함수가 다 나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0보다 큰 부분에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자,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가 되겠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렇죠? 0보다 작은 게 이게 되는 거고 0과 같은 게 얘가 되는 거죠. 딱 달라붙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만 여기선 더 해보죠. 만약에 이렇게 네 가지 부등호이긴 한데 그 다음에 하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해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앤다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다. 그 말은 즉 반대로 0보다 큰 부분에만 존재한다. 0보다 큰 부분에만 이렇게 존재해야겠죠. 따라서 a 값이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또 말 표현에 살짝 헷갈리는 게 네 번째인데, 해가 뭐 무수히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개인 것도 아닌데 해가 존재한다라고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해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말 표현이 0보다 큰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특정한 한 부분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은 즉 만약에 a 값이 0보다 크면은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무조건 함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써놓을까? 이거의 해가 존재할 조건. 해가 존재한다. 존재할 조건에는 일단 a가 0보다 큰 게 가능해요. 그런데 또는 a가 0보다 작을 때도 얘가 0보다 작을 때도 이걸 만족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자, 이렇게 밑에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0보다 큰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여도 이렇게 밑에 쪽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이렇게 달라붙는 상황이 아니라 위쪽으로 분명히 올라와 있는 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족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 이제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다 파생되는 것들이니까 사실상 a가 0보다 크냐 작냐, 판별식이 0보다 크냐 또는 크거나 같냐, 작냐, 작거나 같냐 이 네 개 중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만족하는 그림들을 항상 이제 떠올리거나 그려주고 처음에는 그려야겠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떠올리는 걸로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들을 대표 문제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조금 뭐 문제의 이해를 더 도울 수 있는 문항들로 골라서 풀도록 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대표 문제보다는 좀 이제 밑에 문항들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는 걸 테니까 대표 문제 하나 정도는 같이 해볼게요. 자, 2차 분식해가 오직 한 개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마구잡이로 푸는 게 아니라 0보다 같거나 큰 상황이 한 개라는 거는 0보다 큰 상황이 이게 많이 있으면 안 되고 같은 부분에만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0보다 같거나 또는 이제 크다. 근데 큰 건 없고 같은 부분에 한 점 존재한 거니까 이렇게 될 조건 아까 배웠듯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다.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자, 근데 a가 최고차항 계수가 아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a 플러스 2니까 그게 음수가 된다. 그리고 이제 판별식이 0이 된다 라고 해서 조건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풀어서 그걸 동시에 만족한 a 값을 구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오직 k뿐이다 라고 했어요. 자, 0보다 작은 거를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k밖에 없다라는 거는 k 말고는 다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 어렵지 않습니다. k 말고는 0보다 작다는 거는 다 이게 0보다 작은 쪽에 있는데 딱 k에서만 이렇게 닿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렇죠? k라는 값에서만 0보다 작지가 않죠. 왜? 여기선 딱 0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0보다 작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될 조건은 최고차 계수인 마이너스 a가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뭐 a 값은 양수겠죠. 그리고 판별식이 0이다. 부조건 짝수 공식으로 써주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유형이에요. 해를 가질 조건인데요. 0보다 큰 거다 해를 가지게 되려면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모양이 애초에 존재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하죠. 어떻게 판별식과 관련 없이 무조건 위쪽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a 값이 0보다 크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 거 또는 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a가 0보다 작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해야지만 해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튀어나오게 그려줘야겠죠?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조건으로 써보자면 짝수 공식으로 쓸게요. 1 빼기 a제곱이 0보다 크다. a제곱이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해야 되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게 된다라고 쓰게 되는 건데 이제 답은 어디에 있죠? 그러면은 답은 이제 5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밑에서 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위쪽 문제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근데 여기서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일단은 그 전까지 풀이는 다 동일한 게 0보다 큰 거가 존재하는 우리 배운 거 최고차항 계수가 아예 양수거나 그러니까 a가 2가 되거나 또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되는 거죠. 방금 위에서 했던 거랑 완전 똑같은 문제니까 모레 있으면 복습을 하고 오세요. 자, 판별식 0보다 크다 해주면은 짝수 공식으로 a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a 빼기 2
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전개 먼저 하면은 a제곱 더하기 a 3-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자, 그렇다면 a가 마3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보다 크다는 건데 이제 이것과의 공통 범위가 되는 거니까 얘랑 만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마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예요. a가 2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3보다 작다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해를 끝내면 되냐? 가끔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는 2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풀이는 다 어떤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밑으로 되는데 올라오거나 2차 함수라는 가정하에 판별식도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2차 함수가 아니게 되면은 이런 풀이가 아예 불가능해. 근데 이제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a 값이 2라고 가정해 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는 상황을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언제는 2차라는 말이 없을 때는. 자, 그래서 a 값이 2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도 없어지네. 마이너스 5가 남고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거는 a 값이 2가 되는 경우는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해가 존재한다라는 상황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a가 2라면 x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오는 값이 플러스였다. 그러면 a가 2인 케이스가 x 값에 관계없이 5가 0보다 크다. 부등식이 성립하게끔 하는 거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돼요. 한마디로 해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a는 이 값을 채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a 값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a가 2일 때 어쨌든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a 값이 2인 거는 제외를 해줘야겠고 저희가 처음에 구했던 요걸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a가 2인 게 만약에 a가 2인 것도 선택해야 된다면 여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실수 a 값이 아닌 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렇죠? a가 마3보다 작다라는 거에 마3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유형입니다. 자, 이번에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요.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항상 0보다 같거나 또는 크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양수가 이미 나왔으니까 판별식에 대해서만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인데 역시나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풀어보면 여기서는 중요하죠. 왜? 부등식인데 m값 1일 때 이게 남는 걸 보시면 성립하니까 방금 옆에서 했던 거랑은 다른 상황이죠. 성립하지 않았던 거. 자, 그러니까 이제 m값을 1을 추가를 해야 될 건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0보다 큰 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2차 함수라는 가정하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렇다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그러니까 m이 1보다 커야겠고 이제 판별식에 해당하는 m-1의 제곱 마3 m-1 전개했을 때 m제곱 마 5m 자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다 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이거에 해당한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이제 자유자재로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 얘랑 얘 공통으로 쓰자면 곧 이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1보다 크고 4보다 큰데 m값에 1을 꼭 추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m이 1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니까 남는 게 이거인데 3이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하죠. 그 말을 다시 하면 m값이 1일 때는 x값에 관계없이 이 부분 다 0이 되고 얘만 남으니까 x값에 관계없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 말은 즉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된다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m값이 1일 때도 가능한 겁니다. m의 범위는 1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작은데 정말 많은 학생이 여기까지만 풀고 정답을 써서 틀리게끔 시험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해를 갖지 않을 조건은 해를 가질 조건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쉬워요. 그래서 이제 쭉쭉 풀고 가겠습니다. 자,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으로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즉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이렇게 같거나 작다 이 모양 최고차항 계수 음수로 잘 나와 있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그걸로 풀어주면 A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앞문제만 더 풀게요. 역시나 부등식이 되겠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돼도 되는 거다. 2차라는 말이 없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0보다 크다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이것 또는 이게 되는 상황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되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풀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K가 3이 되는 게 되는지 확인해 봤을 때 이거는 남는 식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가 3이 되는 상황을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보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것들 주의해서 풀어본다면 같은 맥락으로 전부 다 풀어줄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결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 특정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자, 이건 네 문제를 전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프린트에서 문제를 푸는 이제 방법을 종류별로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더 복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인데 이때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거 축을 먼저 확인해 놓을게요. 축을. 자, 축이 1이 되는 거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2차 함수가 축이 1인 상황에서 뒤에 붙어있는 EK 때문에 완벽한 모양은 결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평행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EK 값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EK 값의 어떤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까지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함수예요. 이거 사실 함수를 그려보면은 x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x로 묶었을 때 x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0과 2에서 x축 지나고 최고치한 계수가 음수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 ek를 더한다는 거는 이 함수를 y축으로 ek만큼 평이동한다. k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다. 양수일 땐 위로 올라가는 것들, 음수일 땐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축이 1인 모든 2차 함수가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인식인 상태에서 2부터 5라는 범위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2가 오른쪽에 있고 5도 더 이렇게 오른쪽에 있겠죠. 자, 이러한 범위에서 2부터 5라는 이 x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이 2부터 5라는 범위에서는 항상 x축보다 같거나 큰 부분의 함수가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위쪽 부분의 함수의 모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항상 위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을 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차 함수의 모양을 이제 적절히 그냥 그려보면은 제가 그린 이런 예시 같은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2부터 5까지 해서 항상 함수 값이 음수인 거잖아. 0보다 커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함수를 위쪽으로 좀 올려야겠죠. 그래서 함수를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언제부터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능하냐? 그럼 당연히 이렇게 5쪽에 걸리게 될 때가 가능하겠죠. 네, 5쪽에 걸리게 될 때부터 2부터 5부터가 항상 이렇게 양수 쪽에만 함수가 존재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딱 여기에 걸릴 때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함수가 경계라는 거예요. 네, 뭔가 되고 안 되고의 경계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다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다 될 테니까 안 되고 되고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 5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냐 아니면 0보다 크냐 또는 0이냐. 근데 0인 거는 딱 가능하죠. 왜냐면 같거나 크다고 했으니까 0인 거 가능하고 0보다 같거나 큰 친구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 0보다 작은 애들은 안 된다는 거니까 바로 제가 이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f 5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f5 여기다 5를 대입해서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한다면 k의 범위가 나오겠고 그걸 만족하는 정수 k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자, 순서를 바꿔서 조금 쉬운 문제부터 쭉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거를 풀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축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많이 분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970번 문제부터 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한 거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1, 2, 1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 이하다가 바로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에서라는 말을 그냥 한 번 더 꼬아서 문제를 낸 거고 얘가 성립한다니까 왼쪽으로 다 넘겨줍시다. 근데 뭐 그냥 넘겨준 거 이 오른쪽으로 가볼까 이번에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2x제곱 8x 더하기 k 더하기 3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역시나 축은 2로 정해져 있어요. 자, 축이 2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체크해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넓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이 아니지 둘 다 왼쪽에 있군요. 2보다 왼쪽에 있네요. 이번엔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위 내부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가 성립해야 돼요. 자, 이 범위에서는 함수가 항상 이렇게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뜻합니다. 모양이 이거든 뭐 이거든. 자, 어쨌든 축이 2인 상태에서 역시나 뒤에 k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역시나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그냥 그려봤을 때 이런 케이스는 안 되는 케이스를 그려본 거다.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이라는 범위에서 0보다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잖아요.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되니까 커야 되는데 함수를 위쪽으로 올려야겠죠. 위쪽으로 올리다가 역시나 되는 경계가 어디냐? 딱 여기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역시나 포인트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것보다 더 이제 높게 그려지는 그림에 대해서는 항상 전부 다 그럼 가능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0보다 밑에 있는 게 안 되고 0보다 큰 게 되는 거니까 경계값은 여기 그리고 되는 조건은 1보다 각 1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같거나 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안 되는 것들 위에 있는 친구들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f1 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바로 성립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풀었던 거랑 축을 기준으로 이 범위가 왼쪽에 있냐 아니면 오른쪽에 있냐에 대한 차이라서 정말 똑같은 문제를 두 번 풀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 상황만 조금 더 이제 그냥 꼬아서 줬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케이스 분류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x제곱 마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범위에 성립한다라는 건데, 축이 어디 그려있는지를 모르니까 경우를 다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경우를 분류하는 법을 제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0부터 3이라는 이런 이제 범위에서 성립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거의 중간값이 딱 그거의 평균인 2분의 3이라는 이 중점을 기준으로 축이 이것보다 이제 작은 상황과, 자, 축이 이것보다 작은 상황 그리고 큰 걸로 아마 나눠야 될 겁니다. 작거나 같다. 자, 그렇죠. 축이 2분의 3인 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눠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축이 2분의 3보다 왼쪽에 있는 케이스, 이게 축이 2분의 A거든요. 위의 식을 보면. 근데 축이 2분의 A가 2분의 3보다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역시나 뒤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쭉쭉 옮겨보는 걸 생각을 했을 때 0부터 2분의 3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려면은 더 많이 내려와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와서 어디까지 걸칠 때까지 내려와야 돼요? 사실상 3에 걸칠 때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온전히 0부터 3이라는 이 범위 전체에서 항상 이제 밑에 있는 모양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내려오는 것들 다 가능하니까 가능한 친구들을 모아보면은 조건이 3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냐예요. 이때는 이제 이 식을 역시나 제가 fx라고 얘기를 했을 때 f3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풀어보면 a가 3보다 작은 이 케이스 요거 푼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는 f3이 9마 3a 더하기 a제곱 빼기 9인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a제곱 마 3a가 0보다 작다 되는 거니까 0a3이 되는 거고, 이것과 공통범위를 쓰자면 0a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잘 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는 축이 2분의 3보다 큰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축이라는 건데 2분의 1이라는 건데 그거랑 같다라고 여기서 이제 등호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프를 또 이렇게 쭉쭉 그려주면은 이런 애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다 가능한,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걸칠 때까지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렇게 안 되는 케이스들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내려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풀다 보면 자꾸 방향성을 까먹게 돼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거, 이게 내려와야 돼요. 아직 안 되죠, 그렇죠? 0부터 3 범위에서 항상 더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내려와야 되는 거고, 딱 여기에 걸칠 때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걸칠 때까지 그때부터 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역시나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러므로 포인트는 이번엔 0이 되는 거고, 0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렇죠? a가 3 이상일 때는, 자, a가 3 이상일 때는 이제 f0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0을 대입한 게 그냥 a제곱 빼기 9죠, 그쵸? 그래서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마 3부터 3까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a가 3 이상인 거랑 공통범위를 써주면 여기선 그냥 딱 a가 3만 나오게 되는 거, 겹쳐지는 게. 그러므로 이것 또는 이거로 답을 써주면은 0, a 그 다음에 3까지다, 이렇게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쉽지 않은 유형이어서 풀이를 한 번씩 꼼꼼히 다 들어보고 전부 다 이제 스스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생되는 유형에 대해서도 더 이제 문제를 나중에 줘야 할 겁니다. 이쪽은 무조건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때. 자, 그리고 마지막 것도 풀어볼 건데, 방금 전에 했던 것과 그냥 유사하시다 뭐 봐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범위가 주어졌고 이 부등식은 역시나 한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한쪽으로 그냥 다 넘기면은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위쪽 이용해서 그냥 바로 썼을 때 2x제곱 마 4ax 그 다음 더하기 2a제곱 마 3a 빼기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방금 전에 이제 풀었던 문항과 굉장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조금은 풀이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케이스를 3개로 분류해야 될 것 같은데, 축이 지금 A예요. 근데 축이 0보다 작냐, 아예 3보다 크냐, 또는 사이에 있냐를 구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자, 0과 3을 기준으로 만약에 축이 왼쪽에 있다면, 이렇게 왼쪽에 있다면 이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제가 그리는 것들이 다 되는 거고 이렇게 걸치는 것까지가
가능하냐를 봤을 때 걸치는 것도 안 돼요. 이제부터는. 왜? 0보다 완전히 커야 되는 거니까 이 0부터도 0보다 크려면 딱 달라붙는 게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오는 것들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건 또 안 되고요. 근데 0부터 3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네들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축이 1번 0보다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F. 근데 F라 하면 헷갈리겠죠? F는 애초에 이거였고 이게 G인데 저는 지금 이 식을 F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식을 제가 새롭게 이제 HX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자, 이 왼쪽만 HX라는 겁니다. 이 왼쪽만 이만큼만 HX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H 0값이 0보다 커야겠죠. H 0값이 0보다 커야겠지. 완전하게. 이 위에 거랑 진짜 그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성립할 수 있었으니까 등호를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0보다 큰 것만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애초에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0의 값은 이제 2a 제곱 마 3a 빼기 5인데 그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1, 2, 1, 자 1, 5 이렇게 나눠서 마이너스 여기 붙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분의 5보다 크다. 사실 여기는 다 한 건데 그냥 풀이가 길어질 뿐이에요. 예전에 다 했던 거죠. 계속해서 이것과 a 공통이 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되냐?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만 골라줘야겠죠. 그렇죠? 공통 부분으로는.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잘 보세요. 이제 0과 그 다음에 3 사이에 이렇게 축이 딱 들어온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0과 3 사이에 축이 들어왔어. 근데 그럼 이때는 생각을 해보면 이 사이에서 항상 0보다 같거나 0보다 크다라는 게 사실 축이 지금 요 사이에 있는데 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그럼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달라붙으면 안 되고 위쪽에 다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이 범위랑 관련 없이 애초에 범위랑 관련 없이 x축이 닿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게끔 하는 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0부터 3 사이에서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애초에 이제 축이 이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그냥 어딘가에서 이렇게 달라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축이 어딘가 있든.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로 충분하고 풀어주자면 자 이제 요 식의 요거의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자 짝수 공식으로 빠르게 계산하면은 4a 제곱 그 다음에 마 4a 제곱 더 3a 더하기 5니까 자 아니지 더하기 6a 더하기 10이죠. 더하기 자 6a 더하기 10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다가 나오는 마 3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범위와 공통이 안 되겠죠. 그쵸? 제가 판별식 제로 쓴 거 맞죠? 4a 제곱 다음에 마 4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10이다. 그치?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은 거니까 a가 마 3분의 5보다 작다. 그쵸? 자 그런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없잖아요. 그쵸? 0보다 큰 거랑 마 3분의 5보다 작은 거랑 공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공통인 A 범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2번은.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3번 케이스는 고민 한번 해보시길. 왜냐하면 이 1번의 상황을 이해했다면 3번은 축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느 지점이 포인트가 되고 이 포인트가 어떤 그 조건이 되는 건지를 똑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범위가 나온다면 1번에서 구했던 이 범위와 2번에서 범위가 안 났었죠. 3번에서 구한 범위를 역시나 또는으로 이어줘야 됩니다. 또는으로. 그러니까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다 분리해서 푸는 거니까. 다 이제 막 전부 다 만족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 또는으로 값을 이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공통 부분이 아닙니다. 네, 공통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합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범위들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었고, 네, 이쪽 파트만 조금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 유형 13이랑 14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설명했던 요 내용 있죠. fx가 이제 gx보다 뭐 크다라는 이런 말들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는 fx가 gx보다 함수 값이 더 큰 거니까 더 그래프상으로 위쪽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x 범위를 구한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함수가 하나가 fx가 이거고 gx가 이렇게 나왔다면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거는 바로 이 범위 여기 값이랑 여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요거의 근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큰 게 나오는 거고 그럼 반대로 가는 요 부등식의 근은 f가 g보다 작다니까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근은 x가 알파랑 베타 사이다라고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럼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f고 이게 g야 1차 함수가. 근데 그렇다면 f가 g보다 크다라는 근은 모든 실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말 그대로 f가 g에 대해서 큰 부분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f가 g보다 크니까 함수값이 위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주어진 경우는 이 부등식의 애가 모든 실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풀어주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요쪽 부분에 있네. 네, 이차 함수가 항상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역시나 요거랑 요거를 제가 이어준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어준 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부등식과 그냥 관련 없이 중등수학 때 했던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을 조건은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식인 이제 이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걸 왼쪽으로 다 넘겨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것도 문제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단독적으로 보도록 하시고 여기 파트는 앞에서 했던 유형이랑 겹치고 있는 거죠. 그 유형 13은 그렇죠. 겹치고 있으니까 뭐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뭐 사실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말이면 아까 한 거랑 완전히 동일하긴 한데 그냥 풀어버릴게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죠. 여기가 마3이고 5라는 거니까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라는 걸 뜻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인 2, 두 근의 곱인 마이너스 15를 통해 뭐 근과 괴사의 관계를 적어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n분의 n이죠. 이게 2다. 그 다음에 n분의 mn 더하기 17 이게 마이너스 15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먼저 em 값이 마이너스 n이라는 관계식을 얻어가지고 그냥 이제 n 자리에 마이너스 em을 이쪽에다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 밑에 식을 풀어서 m 값이 0보다 작아지는 n 값을 답으로 구해주고 그러면 이제 n도 자연스럽게 정해지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형들을 넘어가고 이제 연립이차랑 활용 파트는 간단히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특수한 애를 갖는 그런 조건들을 찾는 파트가 되는 것이어서 뭐 근의 판별과 실근의 부호 이런 것들이 더 맥락을 좀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의 판별, 실근의 부호, 또 근의 분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남았는데 이것들 역시나 조금 이제 설명이 길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세 개만 묶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